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활기를 잃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를 잊은 듯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체 시계를 20년 더 젊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과도 이 축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님입니다. 1939년생, 우리 나이로 85을 훌쩍 넘기신 제 아버님은 평생을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83살이 되던 해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제목이 바로 걷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아버님의 삶은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80살, 보통 팔순잔치를 하는 나이에 아버님은 그 비용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잔치 대신 그 돈을 받아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홀로 남미 17개 나라를 2달 넘게 여행하셨습니다. 스마트폰 번역 앱 하나에 의지한 채 말입니다. 81살에는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6곳을 방문하셨고 84살에는 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냥 여행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후원금을 모아 아프리카에 집 39채를 지어주는 봉사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시던 중 넘어져 척추골절로 1년 넘게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아버님의 꿈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재활에 매달리셨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 작년에 그토록 원하시던 아프리카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알래스카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까? 제 아버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항노화, 즉 건강하게 늙어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노화를 사치라고 생각하거나 그저 주어진 수명대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 수명은 90세에 육박하지만 건강 수명과의 격차 때문에 마지막 10년을 요양병원에 누워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그를 지켜보는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짐과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와 손주를 위해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노화란 무엇일까요? 조금은 학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뱃살과 흰머리, 주름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호르몬, 근육, 골밀도, 면역력,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지죠. 웃음의 시간마저 줄어듭니다. 수많은 검사 데이터 중 노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지표는 바로 DHA와 같은 부신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수치야말로 우리의 생체 나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혈액 속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일 뿐 우리는 더 깊은 근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세포 수준, 아니 분자 수준에서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현대 노화 이론에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우리 몸의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는 마치 운동화 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끈의 양쪽 끝이 풀리지 않도록 감싸주는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마치 나이테처럼 말이죠. 그러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 더 이상 염색체를 보호할 수 없게 되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의 수명과 직결됩니다.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은 가장 짧은 그룹보다 수명이 무려 54%나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60세의 생을 마감할 때 다른 사람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50대라 할지라도 누구는 30대의 텔로미어를, 누구는 70대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술, 피우는 담배, 배달 앱으로 시켜 먹는 가공식품,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 이 모든 것이 우리 텔로미어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 2주, 딱 2주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도 우리 몸의 백혈구는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결과 텔로미어 길이가 눈에 띄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2달간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게 했더니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참가자의 텔로미어가 길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밀가루를 끊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체 시계는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욱 흥미로운 개념인 후성 유전학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판문점에 서 있는 남북한의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남한 청년의 평균 키는 176cm에 육박하는 반면 북한 청년의 평균 키는 170cm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cm에 가까운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환경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영양결핍과 고된 노동이 그들의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유전자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각기 다른 설계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에 그려진 수많은 전등 중에 어떤 전등의 스위치를 켜고 끌지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좋은 스위치를 계속 켜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있어 암세포를 막아내지만 나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이 스위치가 꺼지면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꿀벌의 세계를 보면 이 원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왕벌과 일벌은 태어날 때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애벌레는 평생 200만 개의 알을 낳고 3년을 사는 여왕벌이 되고 다른 애벌레는 생식 능력 없이 7주만 살다 죽는 일벌이 됩니다. 이 운명을 가르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음식입니다. 애벌레 시절
로열 젤리를 먹었느냐, 평범한 꽃가루를 먹었느냐에 따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완전히 다르게 켜지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나의 생활 습관이 내 자녀, 심지어 내 손주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쥐에게 엽산이 풍부한 먹이를 주자 날씬하고 건강한 검은 털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반면 엽산이 결핍된 먹이를 준 쥐는 비만과 당뇨에 잘 걸리는 노란 털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임신 중 엄마가 무엇을 먹는지가 다음 세대의 건강을 결정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창세기에도 이와 비슷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자신의 품삯으로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 갖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나무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둡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양들이 모두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았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이 후성 유전학을 알았을 리 없지만 특정 식물이 동물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작은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이 발전소가 낡고 고장나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항노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잘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건강의 시작과 끝은 장에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며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처럼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활기 넘칠 수도 있고 사하라 사막처럼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유제품에 포함된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가루의 글루텐 역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인 모를 피로나 피부 트러블, 소화 불량을 겪고 있다면 유제품과 밀가루를 끊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지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이는 곧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나나처럼 건강한 변을 본다는 것은 우리 몸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전 세대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업 스트레스부터 청년기의 취업난, 중장년기의 고용 불안과 가정 문제, 노년기의 질병과 외로움까지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게 돕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부신을 고갈시키고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늘 기운이 없고 매가리가 없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면 부신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몸과 마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부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인삼이나 홍삼 같은 약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스트레스에 매몰되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삶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주말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거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스트레스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않듯 한 가지 스트레스에 인생 전체를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교수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대신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스트레스 역시 내 인생을 뒤흔드는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행복한 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비싼 시술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다면 그 어떤 건강관리도 무의미합니다. 관계의 스트레스만큼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긴장과 이완의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달리기만 합니다. 쉴 때조차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하루 중에는 8시간의 숙면을 통해 몸을 완전히 충전해야 하고 일주일 중에는 주말을 통해 1년 중에는 휴가를 통해 온전히 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어려운 과제 덕분에 내 능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년 더 젊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고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를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은 결국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아버님처럼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고 사랑하는 이들과 웃음을 나누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젊음과 활기로 가득.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활기를 잃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를 잊은 듯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체 시계를 20년 더 젊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과도 이 축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님입니다. 1939년생, 우리 나이로 85을 훌쩍 넘기신 제 아버님은 평생을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83살이 되던 해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제목이 바로 걷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아버님의 삶은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80살, 보통 팔순잔치를 하는 나이에 아버님은 그 비용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잔치 대신 그 돈을 받아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홀로 남미 17개 나라를 2달 넘게 여행하셨습니다. 스마트폰 번역 앱 하나에 의지한 채 말입니다. 81살에는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6곳을 방문하셨고 84살에는 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냥 여행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후원금을 모아 아프리카에 집 39채를 지어주는 봉사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시던 중 넘어져 척추골절로 1년 넘게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아버님의 꿈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재활에 매달리셨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 작년에 그토록 원하시던 아프리카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알래스카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까? 제 아버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항노화, 즉 건강하게 늙어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노화를 사치라고 생각하거나 그저 주어진 수명대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 수명은 90세에 육박하지만 건강 수명과의 격차 때문에 마지막 10년을 요양병원에 누워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그를 지켜보는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짐과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와 손주를 위해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노화란 무엇일까요? 조금은 학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뱃살과 흰머리, 주름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호르몬, 근육, 골밀도, 면역력,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지죠. 웃음의 시간마저 줄어듭니다. 수많은 검사 데이터 중 노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지표는 바로 DHA와 같은 부신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수치야말로 우리의 생체 나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혈액 속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일 뿐 우리는 더 깊은 근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세포 수준, 아니 분자 수준에서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현대 노화 이론에 가장 핵심적인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3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우리 몸의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는 마치 운동화 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끈의 양쪽 끝이 풀리지 않도록 감싸주는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마치 나이테처럼 말이죠. 그러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 더 이상 염색체를 보호할 수 없게 되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의 수명과 직결됩니다.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은 가장 짧은 그룹보다 수명이 무려 54%나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60세의 생을 마감할 때 다른 사람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50대라 할지라도 누구는 30대의 텔로미어를, 누구는 70대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술, 피우는 담배, 배달 앱으로 시켜 먹는 가공식품,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 이 모든 것이 우리 텔로미어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 2주, 딱 2주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도 우리 몸의 백혈구는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결과 텔로미어 길이가 눈에 띄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2달간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게 했더니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참가자의 텔로미어가 길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밀가루를 끊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체 시계는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욱 흥미로운 개념인 후성 유전학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판문점에 서 있는 남북한의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남한 청년의 평균 키는 176cm에 육박하는 반면 북한 청년의 평균 키는 170cm가 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cm에 가까운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환경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영양결핍과 고된 노동이 그들의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유전자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각기 다른 설계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에 그려진 수많은 전등 중에 어떤 전등의 스위치를 켜고 끌지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좋은 스위치를 계속 켜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있어 암세포를 막아내지만 나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이 스위치가 꺼지면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꿀벌의 세계를 보면 이 원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왕벌과 일벌은 태어날 때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애벌레는 평생 200만 개의 알을 낳고 3년을 사는 여왕벌이 되고 다른 애벌레는 생식 능력 없이 7주만 살다 죽는 일벌이 됩니다. 이 운명을 가르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음식입니다. 애벌레 시절 로열 젤리를 먹었느냐, 평범한 꽃가루를 먹었느냐에 따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완전히 다르게 켜지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나의 생활 습관이 내 자녀, 심지어 내 손주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쥐에게 엽산이 풍부한 먹이를 주자 날씬하고 건강한 검은 털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반면 엽산이 결핍된 먹이를 준 쥐는 비만과 당뇨에 잘 걸리는 노란 털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임신 중 엄마가 무엇을 먹는지가 다음 세대의 건강을 결정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창세기에도 이와 비슷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자신의 품삯으로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 갖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나무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둡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양들이 모두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았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이 후성 유전학을 알았을 리 없지만 특정 식물이 동물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작은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이 발전소가 낡고 고장나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항노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잘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건강의 시작과 끝은 장에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며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처럼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활기 넘칠 수도 있고 사하라 사막처럼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유제품에 포함된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가루의 글루텐 역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인 모를 피로나 피부 트러블, 소화 불량을 겪고 있다면 유제품과 밀가루를 끊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지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이는 곧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나나처럼 건강한 변을 본다는 것은 우리 몸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전 세대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업 스트레스부터 청년기의 취업난, 중장년기의 고용 불안과 가정 문제, 노년기의 질병과 외로움까지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하게 돕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부신을 고갈시키고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늘 기운이 없고 매가리가 없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면 부신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몸과 마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부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인삼이나 홍삼 같은 약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스트레스에 매몰되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삶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주말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거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스트레스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않듯 한 가지 스트레스에 인생 전체를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교수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대신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스트레스 역시 내 인생을 뒤흔드는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행복한 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비싼 시술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다면 그 어떤 건강관리도 무의미합니다. 관계의 스트레스만큼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긴장과 이완의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달리기만 합니다. 쉴 때조차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하루 중에는 8시간의 숙면을 통해 몸을 완전히 충전해야 하고, 일주일 중에는 주말을 통해, 1년 중에는 휴가를 통해 온전히 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어려운 과제 덕분에 내 능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년 더 젊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고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를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은 결국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아버님처럼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고, 사랑하는 이들과 웃음을 나누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젊음과 활기로 가득.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활기를 잃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를 잊은 듯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체 시계를 20년 더 젊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과도 이 축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님입니다. 1939년생, 우리 나이로 85을 훌쩍 넘기신 제 아버님은 평생을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83살이 되던 해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제목이 바로 걷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아버님의 삶은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80살, 보통 팔순잔치를 하는 나이에 아버님은 그 비용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잔치 대신 그 돈을 받아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홀로 남미 17개 나라를 2달 넘게 여행하셨습니다. 스마트폰 번역 앱 하나에 의지한 채 말입니다. 81살에는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6곳을 방문하셨고 84살에는 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냥 여행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후원금을 모아 아프리카에 집 39채를 지어주는 봉사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시던 중 넘어져 척추골절로 1년 넘게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아버님의 꿈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재활에 매달리셨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 작년에 그토록 원하시던 아프리카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알래스카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까? 제 아버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항노화, 즉 건강하게 늙어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노화를 사치라고 생각하거나 그저 주어진 수명대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 수명은 90세에 육박하지만 건강 수명과의 격차 때문에 마지막 10년을 요양병원에 누워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그를 지켜보는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짐과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와 손주를 위해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노화란 무엇일까요? 조금은 학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뱃살과 흰머리, 주름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호르몬, 근육, 골밀도, 면역력,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지죠. 웃음의 시간마저 줄어듭니다. 수많은 검사 데이터 중 노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지표는 바로 DHA와 같은 부신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수치야말로 우리의 생체 나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혈액 속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일 뿐, 우리는 더 깊은 근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세포 수준, 아니 분자 수준에서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현대 노화 이론에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우리 몸의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는 마치 운동화 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끈의 양쪽 끝이 풀리지 않도록 감싸주는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마치 나이테처럼 말이죠. 그러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 더 이상 염색체를 보호할 수 없게 되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의 수명과 직결됩니다.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은 가장 짧은 그룹보다 수명이 무려 54%나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60세의 생을 마감할 때 다른 사람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50대라 할지라도 누구는 30대의 텔로미어를, 누구는 70대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술, 피우는 담배, 배달 앱으로 시켜 먹는 가공식품,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 이 모든 것이 우리 텔로미어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 2주, 딱 2주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도 우리 몸의 백혈구는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결과 텔로미어 길이가 눈에 띄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2달간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게 했더니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참가자의 텔로미어가 길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밀가루를 끊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체 시계는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욱 흥미로운 개념인 후성 유전학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판문점에 서 있는 남북한의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남한 청년의 평균 키는 176cm에 육박하는 반면 북한 청년의 평균 키는 170cm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cm에 가까운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환경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영양 결핍과 고된 노동이 그들의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유전자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각기 다른 설계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에 그려진 수많은 전등 중에 어떤 전등의 스위치를 켜고 끌지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좋은 스위치를 계속 켜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있어 암세포를 막아내지만 나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이 스위치가 꺼지면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꿀벌의 세계를 보면 이 원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왕벌과 일벌은 태어날 때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애벌레는 평생 200만 개의 알을 낳고 3년을 사는 여왕벌이 되고 다른 애벌레는 생식 능력 없이 7주만 살다 죽는 일벌이 됩니다. 이 운명을 가르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음식입니다. 애벌레 시절 로열 젤리를 먹었느냐, 평범한 꽃가루를 먹었느냐에 따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완전히 다르게 켜지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나의 생활 습관이 내 자녀, 심지어 내 손주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쥐에게 엽산이 풍부한 먹이를 주자 날씬하고 건강한 검은 털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반면 엽산이 결핍된 먹이를 준 쥐는 비만과 당뇨에 잘 걸리는 노란 털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임신 중 엄마가 무엇을 먹는지가 다음 세대의 건강을 결정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성경 창세기에도 이와 비슷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자신의 품삯으로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 갖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나무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둡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양들이 모두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았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이 후성 유전학을 알았을 리 없지만 특정 식물이 동물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작은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이 발전소가 낡고 고장나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항노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잘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건강의 시작과 끝은 장에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며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이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처럼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활기 넘칠 수도 있고 사하라 사막처럼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 유제품에 포함된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가루의 글루텐 역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인 모를 피로나 피부 트러블, 소화 불량을 겪고 있다면
유제품과 밀가루를 끊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지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이는 곧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나나처럼 건강한 변을 본다는 것은 우리 몸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전 세대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업 스트레스부터 청년기의 취업난, 중장년기의 고용불안과 가정문제, 노년기의 질병과 외로움까지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 이기를 극복하게 돕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부신을 고갈시키고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늘 기운이 없고 매가리가 없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면 부신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몸과 마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부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인삼이나 홍삼 같은 약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스트레스에 매몰되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삶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주말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거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며 스트레스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않듯 한 가지 스트레스에 인생 전체를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교수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대신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스트레스 역시 내 인생을 뒤흔드는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행복한 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비싼 시술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다면 그 어떤 건강관리도 무의미합니다. 관계의 스트레스만큼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긴장과 이완의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달리기만 합니다. 쉴 때조차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하루 중에는 8시간의 숙면을 통해 몸을 완전히 충전해야 하고 일주일 중에는 주말을 통해 1년 중에는 휴가를 통해 온전히 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어려운 과제 덕분에 내 능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년 더 젊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고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를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은 결국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아버님처럼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고 사랑하는 이들과 웃음을 나누는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젊음과 활기로 가득.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활기를 잃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를 잊은 듯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체 시계를 20년 더 젊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분들과도 이 축복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님입니다. 1939년생, 우리 나이로 85을 훌쩍 넘기신 제 아버님은 평생을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83살이 되던 해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제목이 바로 걷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아버님의 삶은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80살, 보통 팔순잔치를 하는 나이에 아버님은 그 비용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잔치 대신 그 돈을 받아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홀로 남미 17개 나라를 2달 넘게 여행하셨습니다. 스마트폰 번역 앱 하나에 의지한 채 말입니다. 81살에는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6곳을 방문하셨고 84살에는 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냥 여행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후원금을 모아 아프리카에 집 39채를 지어주는 봉사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시던 중 넘어져 척추골절로 1년 넘게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아버님의 꿈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재활에 매달리셨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 작년에 그토록 원하시던 아프리카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알래스카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까? 제 아버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항노화, 즉 건강하게 늙어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노화를 사치라고 생각하거나 그저 주어진 수명대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 수명은 90세에 육박하지만 건강 수명과의 격차 때문에 마지막 10년을 요양병원에 누워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그를 지켜보는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짐과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와 손주를 위해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노화란 무엇일까요? 조금은 학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뱃살과 흰머리, 주름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호르몬, 근육, 골밀도, 면역력,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지죠. 웃음의 시간마저 줄어듭니다. 수많은 검사 데이터 중 노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지표는
바로 DHA와 같은 부신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 수치야말로